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황금밀크입니다. 오늘은 지금 가장 핫한 주제인 뉴욕 대통령 후보 두 분의 어,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1편으로 이재명 후보님의 대선 공약을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재명 후보님께서 가장 주장을 강력하게 하셨던 게 기본주택에 관한 부분과 국토 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이라는 거 두 개를 내세웠어요. 지금 이거 기사를 잘 보시면은 어, 첫눈에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국토 보유세라는 게 나와 있죠. 다주택자 고가 부동산 소유세에 대한 보유세 부과. 자, 세금을 하나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내고 있는 이분들의 세금이 일단 근본적인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본 세금인데 저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보유세라는 개념인데 여기다가 원래 그 후에 종부세라고 떠들썩했던 세금도 있죠. 예, 징벌 세금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원, 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주택자들은 근데 이건 전 국민한테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이분이 볼 때 10억이라고 하는데 점점 올리고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서울 시민들은 다 내실 거라 보면 돼요. 예. 여기다가 뭐냐면은 자, 재산세는 자,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어요. 아, 그림이 조악해 죄송합니다. 예. 여기에 살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요. 1년에 한 번 꾸준히 꼬박꼬박 냅니다. 자, 근데 종부세가 이제 이 집이 여러 채가 있으면 어 여러 채거나 혹은 토지 다른 땅이 있으면은 그 이거에 대한 걸 내라는 게 종부세예요. 2번. 너는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내라. 근데 토지 보유세 이게 뭐냐? 국토 보유세. 자, 이름 그대로 나라의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 자, 이건 여기에 이걸 다 지워볼게요. 1주택자인데 비싼 집이에요. 이 집이 대략 한 12억 정도? 이 서울의 지금 집값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경기 수도권의 인천도 포함해서 핫한 지역들은 다 이 금액이 넘어요. 예. 자, 이 집에 살고 있는 비용 말고 이 땅에 대한 비용도 내라 이거예요. 예. 쉽게 세금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주택. 자, 10억짜리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핫 지역들이 대부분 다 10억 정도 언저리였어요. 여억세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모르시겠다면은 인구 밀도에 관한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월세 60만 원에 공급하시겠대요. 아, 이게 대가는 좀 미지수긴 한데 실행력이 좋다는 이분의 그 슬로건이 합니다잖아요. 합니다. 어, 정말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100만 가구 이 정도면은 보통 대한민국 평균 인구가 저희가 5천만 명이 사는데 100만 가구면 1인 가구를 포함해서 대략 한 200만 가구 정도를 수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실행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겠죠. 굉장히 많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어도 이제 찬물은 마구 뿌려줄 수가 있다. 예. 싼 값에 국가 주도로 이제 월세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너무 지저분해서 좀 열심히 지우고 있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뭐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긴 해요. 근데 지켜야지 의문이에요. 꼭 부동산에 한해서 금융감독원이 움직여야 되나?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공무 그러니까 공권력이 또 하나 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국민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LH도 그렇고 그에 준하는 시설이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부패 염려가 사람들이 많이 이미 신뢰를 잃지 않았나. 네,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자기가 강하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신뢰성이 갈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합니다 슬로건이 이분이 정말 하실 분이에요. 하려고 한다고 하면 진짜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 공급 대책은 임기 내에 250만 가구를 공급한대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벌어온 세금으로 하겠다는 하시는 건데 250만 가구가 과연 될지 모르겠어요. 5년밖에 안 돼요. 5년이면은 기존에 있는 주택까지 다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요. 기본소득 토지세라는 건데 전 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 자, 이거 이 얘기예요. 국토보유세인데 기본소득이 나오려면 이걸 실행해야 돼요. 자, 이분이 여태까지 얘기하신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일단은 다음 화면 보시면서 네,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주택이 임기 내에 250만 원부터 어, 일단 10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뭐 집이 뚝딱뚝딱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신도시를 짓는데도 도시를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임대주택이라고 뭐 뚝딱뚝딱 1년에 한 채씩 1년에 아파트 한 세대씩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마구마구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동산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라는 게 언제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예, 건설 단가라든가 여러 개 있는데 국가 주도하러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은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신경 쓰겠다 이거예요. 5년 동안 5년이에요. 5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건물을 여기저기 부지에 사서 올릴 수 있는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국토보유세나 이런 세금이 늘어나면 지금도 종부세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편법으로 뭐 원룸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뭐 관리비가 인상된다 하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못 늘리니까 임대료를 이렇게 관리비 꼼수로 올리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선 여러분 입장에서 주머니에 돈이 새가 나는데 당연하게 다른 데서 메꾸려고 찾을 건데 그 방법을 열심히 강구할 거예요. 그럼 더더욱 오를 거예요. 이제 이분이 당선이 되셔서 이 말씀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공언을 해서 진행이 되면은 집값은 지금 가격 받고 더 오를 거예요. 국토보유세를 얼마만큼 더 내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에 있는 모든 거의 아파트들은 다 포함된다. 이게 즉 무슨 소리냐? 못 버티는 분들은 어떻게 뭐 팔거나 아니면 자구책으로 뭐 반전세를 산다거나 그걸 내놓고 다른 데를 내려가겠죠. 위성 도시로. 근데 이게 내놓은 사람들한테 중과할 거다. 새로 사는 사람들한테. 이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결국 집값은 안 잡히고 계속 오를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슬로건대로 하면은 공급은 되긴 될 건데 국가 주도하에 임대주택이 늘어날 거고 내 집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국가의 집을 내가 렌트해서 산다는 거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집 가지지 말고 국가에서 지어줄 테니까 너도 나도 국가에 이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너도 나도 다 임대주택의 사유자인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이것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순수하게 주관적 그러니까 나쁜 생각 하나도 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빼고도 여태까지 이런 건 선거한 적이 없어요. 예, 고위공직자들이 부패하는 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올해에도 어, 문 정부 때도 갖고 있는 집을 다주택이면 팔아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저희 다 놀란 것처럼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사퇴를 했어요. 안 팔고 사퇴하는 게 이득이다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 이게 또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국주택토지부 주택청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있는 국토부 플러스 받고 여기에 LH라고 한국토지공사가 있는데 또 하나 밑에 플러스 알파? 그럼 더 복잡해지겠죠. 앞으로 우리가 뭔가 서류를 낼 때. 특징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음? 얘네한테 가면은 여기로 가라 할 거고, 그리고 얘네가 귀찮으면 또 일로 넘기면은 얘네는 일로 가서 서류를 받아오시라 그러고, 앞으로 우리가 임대주택에 만약 한다고 할 때, 과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뺑뺑이 돌아야 합니다. 계속. 그럼 시간 낭비가 계속 되겠죠. 화가 나고. 그래서 결론이 나게 되면은 우리 이미 지쳐 있을 거다. 예, 뭔가 하나 하려고 할 때도 이런 단점이 있어요. 예, 뭔가 하나 또 생기면 그 조직이 자리 잡기 전까지 상위 조직들에서 그거를 케어해 주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장점으로 나중에 자리 잡으면 이집만 가면 해결돼요. 예, 많이 가도 이 정도 상위 개념이고 여기까지 갈 일도 없어요. 장점은 이거예요. 기본 주택이라 이거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게 과연 5년 만에 뚝딱뚝딱 집을 지어낼 수 있는가? 뭐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는가? 검토 중이라고는 하시는데 검토만 언제까지 할지 저도 궁금해요. 참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근데 개념으로는 좋아요. 나쁘지 않아. 이게 정말 된다고 하면은 예. 근데 세금을 올리면서 이걸 한다? 집값은 폭등하고 이 100만 가구 250만 원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한 허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250만 호면은 꽤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1인 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250만 명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거고 보통은 3인 가구, 결혼한 가구 뭐 이런 가구들 다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대략 500만 명, 600만 명 이상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거죠. 기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주택 빼고 그런 부동산 시장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예, 임대주택이 마구 늘어나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다? 집은 그렇게 마구 쿵짝쿵짝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저희 옛날에 뭐 게임하듯이 아니면 뭐 간단하게 컴퓨터에서 저희가 폴더를 새로 만들 때 버튼 두 개만 눌러서 폴더가 생기는 것처럼 아파트나 임대주택은 버튼만 눌러 생기는 게 아니다. 하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그 중간중간 여러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자, 종부세, 보유세 비교가 또 나오는데 여기 공시지가로 나와요. 근데 이 공시지가를 계속 올린다고 하고 있죠. 현재 나라에서. 국가에서는 이 공시지가를 마구 올린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봐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시지가를 내리자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올라간다. 그러면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갈 거다. 안 잡힌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주택이 공급이 되는 시간이 5년 동안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린 5년 동안 지금보다 더 오른 부동산 시장에서 만나야 될 겁니다. 더 치열하게 이 사회 피 튀기는 전장터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례세를 설계한다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법원 발의를 한 게 있는데 그 법 발의가 이제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참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왜 생겨나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생기면 어떻게든 시장의 여파를 미치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은 잡힌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 참 무서워요. 저분 개인적으로 행동력은 아주 빠른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부세는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 있어요. 지금 뭐 12억 얼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죠. 근데 얘는 감면이 없어요. 다 돈을 내야 합니다. 얘는 12억 이하면 12억 이하는 내 집 안다 내야 한다 뭐 이렇게 많이 감론을 왜 많은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애누리 없이 예를 들어 10억 딱 찍으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야 돼요. 어디든지. 뭐 송도가 됐든 동탄이 됐든 아파트 뭐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을 다 내야 돼요. 이 돈을 걷어서 기본소득을 내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세원을 확보해서 수익으로 쓰겠다는 건데 이게 참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공제 여기 재산세 공제가 있고 이 특이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그때 가서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직접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데 예를 들어 10억 가진 사람이 1%를 낸다. 그럼 1,000만 원을 낼 겁니다. 계산하기 쉽게 10억을 찍었어요. 일부러. 예. 그러면 야, 월 30만 원 받아서 360을 받으면 이 사람은 얼마나 손해를 볼 거야, 여러분? 단적으로 640을 손해 보겠죠. 예, 신설되는 세금으로 국토보유세를 내는데 이걸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한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알겠는데 지금 이 10억이 되면은 어, 꽤 많은 국민들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집값은 더 뛸 거고요. 이게 지금 전세로 나 있는 게 반전세로 돌릴 거고 월세를 돌리고 있는 거라면 월세 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면 5년 동안 더 힘들어지고 가혹해질 거예요. 제가 아까 피 튀기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당히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피가 튀고 싸늘합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이런 세금이 하나 더 빅세금이 생긴다? 이런 구조가 나온다.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 360만 원 받고 640을 내야 한다. 단적으로 사람들 가만 아니겠죠. 이 640에 대한 걸 어디선가 채울 겁니다. 그걸 여기서 채우고 세입자한테 전가합니다. 세입자는 320만 원 받았어요. 360만 원을 받았어요. 네, 1년 동안 월 30씩 해서. 예. 그러면은 이 360을 받았잖아요. 집주인은 640을 손해봤어요. 화가 나죠. 증가해요. 640이니까 대략 나누면 월 50만 원에서 55만 원쯤 되겠네요. 월 50씩 증가해요. 얘 30만 원씩 받아요. 그럼 세입자는 20만 원 더 내야 돼요. 세입자는 20만 원씩 월 더 내야 돼요. 월. 이걸 그대로 증가할 거니까. 지금 지금 500에 35 하는 그런 이제 뭐 월세가 뭐 500에 85가 되는 겁니다. 뭐 관리비든 뭐든 해서 회계망측한 걸로 어떻게든 뭐 만들어낼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돈 어디서 만들어내요? 누군가 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 부자들 손해 볼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네. 지금은 뭐 해결해 줄 거다 하는데 당장 내 돈으로 다음 달부터 50만 원씩 내라 그러면 눈 돌아가죠. 근데 다른 집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주택이 지어질 때까지 난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돼요. 월 50씩 더 내가면서 연으로 치면은 600만 원씩 더 내가면서 근데 그걸 기본소득에서 차감하고 내봤자 티가 안 나죠. 결론 따지면 20만 원씩 더 내는 거니까. 그럼 연 240만 원씩 더 내는 겁니다. 기본주택에 당첨이 돼서 들어갈 때까지. 예. 이렇게 좀 싸늘하게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저 공약들 하려면 이렇게 막 하늘 위에서 막 돈이 펑펑 쏟아져요. 돈이 펑펑 쏟아져야 돼요. 그냥 우리나라가 제 생각으로는 막 유전이 발견돼서 막 기름이 막 그냥 우리 막 반도체가 막 그냥 전 세계에서 막 없어가지고
막그 삼성전자에서 매출이 지금보다 3배쯤 올라서 막 글로벌 기업이 되면 증시도 막 우리 코리안 리스크가 해결이 되고 막 그냥 미친 듯이 코스피가 막 한 8천씩 막 돼가지고 증권 거래세 같은 거 막 생기고 막 이것저것 생겨가지고 막 세금이 막 그냥 주체 없을 정도로 많으면 가능한데 이 돈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든 세금 피해 가입 방법은 다들 만들어내고 그렇게 된 시장이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시장에 살고 계시고. 네.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모르겠으나 임대주택이 좋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만 생각하시면은 내 집이 있어야 이런 정책에 휘둘리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한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집주인이어도 결국 어차피 국가에서 임대료란 명목으로 월세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건데 그거를 송두리째 뺏길 수가 있어요. 그 꿈마저도 그 상상마저도 그런 무서운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누구 하나 안 본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그게 되는 구조예요. 5년 안에 250만 호, 뭐 집이 저희 컴퓨터에 만드는 폴더처럼 뭐 딸깍딸깍 두 번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250만 개 손으로 딸깍딸깍 만들라고 해도 목사 붙여넣기를 해도 하루 왼종일이 걸릴 거예요. 심하면은 그런 건데 과연 그게 될까? 거기에 수용할 국민들이 입주하는 시기는 그게 5년 안에 전부 다 될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물음표밖에 안 나와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답답한 그런 공약이에요. 근데 이분들 지지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당장 내가 집을 살 수 없는 분들, 혹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시는 분들, 가진 분들을, 그리고 불로소득 싫어하시는 분들. 불로소득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저분들이 저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아끼고 살았을 테니까 그게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걸 생각을 못했던 분들, 금융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라고 하죠. 예.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열렬하게 지지하시는데 항상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냐 없냐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을. 저 기본주택 250만 개 누가 짓습니까? 누가 손해 안 보고 어느 건설사가 지을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대준다고요? 그 국가에서 돈은 어디서 나와요? 막 우리 유전 나왔어요 기름? 아까 제가 말한 뭐 금광이 다 나왔어요? 뭐 삼성전자가 뭐 돈을 막 엄청 벌어와서 세금을 많이 냅니까? 지금보다 한 3배, 4배는 더 벌어서 세금을 내요? 삼성이? 아니죠. 현실을 봐야 합니다. 예, 우리는 말 속에 사는 세상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차고 냉정합니다. 우리 내일은 또 출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성 없는 소리를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30만 원 준다고 해서, 네가 얘기한 건 한 명일 때만 얘기한 거냐. 이게 뭐 2명, 3명 가구가 늘어나서 뭐 120만 원을 받으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겠죠. 몇 퍼센트 이득 보겠죠. 그 몇 퍼센트가 이득을 보자고 다른 몇십 퍼센트들이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득을 보는 구조가 나오려면 과연 가능할지. 네. 저걸 하려면 국채를 이렇게 하늘에서 달러를 마구 뿌리듯이 찍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될지 모르겠고요. 네, 시장에 대한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아주 거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분이 이재명 후보님이 지지하신다. 내 집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된 5년을 맛보실 것 같고요. 5년 이상이지요. 그리고 집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지하시는 분들은 축하합니다. 집값이 더 오르겠군요. 마구마구 지금에서 2배 가까이 오르겠군요. 예, 축하합니다. 네, 세금도 내 준비하시고요. 서울에 사신다면 둘 다 속하지 않고 나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 월세가 오른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매직에 걸리셨어요.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 강제로 소대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워에 부동산 전쟁에 참여하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초대장이 강제로 안 받은 거 없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에 초대가 되신 겁니다. 예. 제가 볼 때의 관점이고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냉정하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황금 밀크는. 근데 시장에 대한 부작용은 무조건 나온다고 확신하고요. 예, 안 나올 수가 없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덜 나오게 할 거냐, 임대주택도 언제 지어질 거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분 말씀하신 대로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게 실현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극단적인 부작용만 보지 않고 긍정적인 작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의 대략 평균 10%가 주거 공간에 해결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거 제외하고는 뭐 잘 모르겠고요. 이런 정책이 있어요. 이분은 극단적 규제주의자시고 아까도 주택청이란 거 만드신다고 하는 것처럼 공무원들 덩치가 더 커지는 걸 바라세요. 공공기관의 덩치, 큰 정부를 지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황금 밀크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좋고요. 이 녀석이 말한 게 마음에 안 든다, 불편하다, 그런 거 전부 다 깔끔하게 댓글에 적어주시면 수렴해서 앞으로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부동산 공약 대선 후보 1편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